목에서 새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투머치 세븐의 투머치 토커입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역시 항상 그렇듯이 등장인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이슈는 좀 하나로 좀 좁혀가는 것 같기도 하고,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권성동 의원. 결국 구속이 됐어요. 영장이 어제가 아니군요. 오늘 새벽 한 1시 넘어서 발부가 됐는데, 이게 이제 특검이 현역 의원을 구속한 건 처음이잖아요. 자, 일단 권성동 의원의 구속은 어떤 의미다. 이거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예. 도주의 우려는 없었고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 우리가 판단한 것 같아요. 뭐 핸드폰을 어쨌든 간에 예. 바꿨다는 점. 그리고 예. 또 하나가 결국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제 조사받고 나올 때 그 보좌진이 우리 권 의원님이 예. 잠깐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걸 했다가 이게 뭐 택배기사 쪽에서 잘못 전화하는 바람에 예. 이게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근데 돈을 줬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100% 확실한 그 물증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윤영호 씨의 진술, 예. 그리고 뭐 이제 사진이라든가 이런 건데, 이거는 그 사진이 직접 권성동 의원 손에 들어간 돈인지 아니면 그냥 뭐 하고 그냥 안 들어간 돈인지가 알 수 없어요. 돈 사진만 있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아마도 그 법원에서 계속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증거인멸의 우려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던 그 이 핸드폰 절대 여러분 뺏기면 안 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했는데, 그 말을 실천했다가 된통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자, 김준일 평론가는. 피범벅의 신호탄. 오. 예,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라 예.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된 직후에 페이스북에 예. 글을 올렸거든요. 예. 이렇게 썼어요. 예. 이번 구속이 첫 번째 신호탄이다. 민주당은 피냄새 맡은 상어 때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얘기의 행간은 그러니까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당 차원에서 나를 보호해줘야 된다. 저 전력을 다해서 싸워라라는 이제 신호를 보낸 건데, 예. 어쨌든 첫 번째 신호탄이잖아요. 그리고 예. 피냄새가 난다라는 거는 국민의힘이 이제 피를 흘릴 거다. 예, 제가 뭐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게 그냥 권성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들이 지금 어디로 갔냐 그러면은, 그리고 특히 이제 쇼핑백으로 받은, 뭐 넥타이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쇼핑백으로 받은 그 돈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도대체 어디 간 거냐, 예. 이쪽으로 수사가 될 수밖에 없으면은 사용처. 예. 출구. 피범벅이 될 거다 국민의힘이. 예. 예. 일단 권성동 의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예. 그러니까 강원랜드 취업 청탁 의혹 무죄는 나왔습니다. 당시 판사가 한 얘기가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증거 부족 같은 게 되죠. 예. 취업 청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권성동 의원이 직접 한지는 입증되지 못했다가 판사의 주장이었는데, 예. 그 부분에 관해서 권성동 의원이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 영장 실질 심사 갈 때 얘기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답은 그때는 빠져나갔지만 이번엔 못 빠져나간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탄압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뇌물 사건에서 뇌물 건네주는 증명이 있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좌로 그걸 보내지 않으니까. CCTV 밑에서 아니면 둘이 뇌물 건네면서 돈 봉투 건네면서 V자로 사진 찍든지 그래야 증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계좌로 보내든지. 그렇죠. 근데 어떤 바보가 그렇게 합니까? 예. 권성동 의원 주장대로라면 뇌물 사건으로 구속되는 공직자는 한 명도 없게 되죠. 어떤 바보가 증명하고 합니까? 저는 눈여겨본 게 여기 22년 1월 5일 날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난 뒤에 윤영호 본부장이 문자를 보내잖아요. 작긴 하지만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세요. 요거를 제가 알기로는 카톡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답이 없었습니다. 어? 저는 이건 완전 선수들의 게임이라고 봐요. 예. 윤영호 본부장은 자, 너 돈 줬어? 라는 얘기를 문자로 보낸 거예요. 요거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그렇죠.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 요거 완전 고수들의 게임입니다. 윤영호 본부장이 굳이 그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예. 뉘앙스를 줘서 또 나중에 돈 안 받았다고 하면 안 돼. 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뭐냐면은 혹시 내부에서 통일교 내부에서 너 중간에 배달 사고 한 거 아니야? 이런 걸 아니야라고. 이분이 사실상 넘버 3 정도 되는데 윤영호 본부장이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증명을 놔둔 거예요. 그 그 다음에 또 그 세계일보 부회장에게 문자를 일주일 뒤에 보내잖아요. 요거 일단 권에게는 그렇죠. 그날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 요 문자. 이 문자를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정컨대는 예.
그때 권성동 돈 줬어요라는 걸 자 이거 굳이 왜 보냈겠습니까? 이거는 통일교 내부에서 혹시 너 중간에 먹은 거 아니야? 너 이런 식으로 갖다 쓴 게 얼마 되지 않아? 라는 걸 나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증거를 심어두는 겁니다. 증거를 심어두는 거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한테도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마치 CCTV처럼 준 게 맞아라는 증빙을 만든 거예요. 근데 1월 5일 날 요긴하게 쓰세요 문자를 보낸 다음에 카톡 보낸 다음에 대답이 없었잖아요. 상식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딱 만약에 이게 아니다. 카톡이니까 일이 지워졌겠죠. 봤으면. 일이 지워졌는데 아니다 그러면 뭔 헛소리입니까? 요긴하게 뭐 넥타이를 요긴하게 쓰시라는 거예요. 물론 넥타이는 2월 얘기지만 그 대답이 있어야 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무슨 생각했을까? 이 녀석 봐라. 나를 이렇게 올가매려고 저는 그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게임이에요. 선수들의 게임이다. 근데 뭐 카톡에 그 반응이 없었다는 거는 만약에 그게 저 뭐냐 그 본인 입장을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네. 그러면 전화를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만약에 그런 지금 우리 박순대 실장의 추측을 특검이 수사하고 싶으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전화 통화네요.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또 가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카톡 내용만 가지고서 뭐라고 지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결정적인 뇌물이 저 뭐냐 좀 전에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뇌물 뭐 딱 드러나게 사진 찍히면서 뇌물 받는 사람이 어디냐 없죠. 그러니까 사실 뇌물죄 찍어서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명도 공직자가 뭐 이상 없을 것이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건 박순대 말 맞아요. 근데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뭐냐 특검이 구속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현재까지는 권성동 의원이 받았다는 증거를 무슨 사진 같은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판사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이 정도면 받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기에는 좀 더 특검이 좀 더 증거를 제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저는 한 가지 윤영호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미있던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분이 지금 40대 중반인가 그런데 세계 선교 본부장이잖아요. 이게 통일교에서 굉장히 알짜 조직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넘버 3 정도 돼요? 왜 그러냐면 넘버 3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뭐냐면 세계 선교 본부라는 게 통일교가 알다시피 전 세계에 이제 다 퍼져 있잖아요. 전 세계 190여 곳에 퍼져 있는데 그곳에 모두 자금과 조직을 운영하는 데예요. 고로 그거 정당이면 사무총장이구만. 선교비 또 그 지원비 또 조직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본인이 해요. 결국 자금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부인이 재무팀장이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 본부의 장은 남편이고 그 밑에 실제 재무 실무를 맡는 사람은 부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마음만 먹으면 그 어느 정도의 그 빼돌리기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한 구조다. 그렇게 돼서 이제 통일교 쪽에서는 이걸 이제 이유로 그리고 실제로 그 후임이 이청우라는 분이 이제 그 후임자로 들어왔는데 이분이 보니까는 전혀 이상한데 막 그 돈이 나가고 막 근데 그리고 자기는 알다시피 뭐 캄보디아니 뭐 이런 거는 전혀 지금 조직 차원에서 운영된 게 없는데 그 부하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게 뭔지 알아보니까 다 윤영호가 개인적으로 플레이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 윤영호라는 분이 이제 들어보니까 또 저 이 통일교에 계시니까 당연히 그쪽 뭐 신학 박사인 건 알겠는데 보니까 뭐 불교학 박사에다가 유교 박사까지 했어요. 성균관다고 유불선 통합에 완전 말 그대로 통일인데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결정적인 이겁니다. 한학재 여사하고 진짜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그 권성동 의원이 한학재 여사한테 가서 절하고 무슨 종이방 가방 받았다 이거잖아요. 그게 대강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가평에 이제 한학재 여사 집이 있는데 거기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들어갈 때 탈탈 털립니다. 로그인 해야 되고요. 그 들어갈 때 로그인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고 몇 시에 들어와서 박 여사님 방문 목적이 무엇이고 그렇겠죠, 뭐. 그런 거 다 하죠. 그리고 이제 믿을 만한 사람 바로 통일교의 주요 간부라든가 이런 사람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걸 하고 4겹의 경호진을 통과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당시 또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22년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문 앞에서 코로나로 코를 이른바 쑤시는 그래서 음성인 걸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야 되는 대통령 접견보다 그리고 검사진이 있대요. 그렇게 하고 그 당연히 들어갈 때 이제 그 금속 탐지기 같은 거 하나 통과를 해야 되고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응접실에 가면은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게 큰절했다는 건데 이거는 한학재 의사 접견하는 사람은 다 큰절한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관례가 그렇대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그날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윤영호 통일교에서는 그때 기록이 없는 거 로그인 기록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윤영호가 본인이 이제 거기 넘버 아까 말한 대로 몇인지 모르지만 당연히 뭐 이제 그 안에 위세가 있으니까 그냥 이분이 차에 뒤에 태워갖고 그냥 프리패스를 한 거야. 그래서 프리패스를 하고 들어가고 아까 말한 4겹의 경호진이니 뭐 이런 것도 그냥 다 프리패스가 돼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절을 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 또 절은 안 되는군요.
하는군요. 저는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어쨌든 경호진이니 의료진이니 이런 걸 다 뚫고 간 건데 그럼 그 상황에서 그 권성동이면 그래도 알려진 정치인인데 왜 이분에 대해서 그날 들어온 거 맞다 봤다 이런 지금 진술 현재까지는 없다라는 게 통일교 쪽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리고 또 CCTV도 다 있어. CCTV가 여러 개 다 있어 갖고 지금 약간 CCTV를 지금 다 그 변호사가 강찬우 씨인가요? 뭐 약간 한 분 소개했다던데 아마 우리 김 진행자도 아시는 분 같아요. 그분은 이제 변호사적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눈에 띄지 않고 이렇게 다 그 들어가서 뭐 몰래 하여간 뭘 받고 왔대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피우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하여간 이런 통일교의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우리 일반인들 눈에는 상당히 낯설고 그렇기 때문에 저 앞으로 향후 어떤 이제 좀 수사 진행 과정에서 나올지 궁금합니다. 알겠어요. 자. 앞서 제가 이제 2인자 얘기하면서 정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정지원은 청와대 행정관이고 잘못 말했어요.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이 아예 한학자 총재도 어떻게 못하는 핵심 2인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윤영호 본부장의 부인인 이모 재정국장이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돈 빼서 나갑니다라는 증빙이죠. 그러면 이분도 사실은 완전한 실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한 일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라는 거고 그 핵심은 제가 듣기로는 정원주 부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요거 앞서 저 박 실장이 얘기했던 그 문자.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요거 후보님을 요긴하게 써달라. 그다음에 세계일보 부회장에게 했다는 일단 권에게는 그날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 오늘 드린 것은 작다. 일단 그날은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 이 얘기는 그냥 요거 말 그대로 하면 오늘은 1억이지만 앞으로는 1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착수금 줬다. 착수금. 1억 원 착수금 줬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라는 거는 신뢰를 쌓기 위해서 1억 원을 줬다. 그러면은 신뢰가 쌓인 이후에는 그러면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면 얼마나 줬을 것인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곱하기 10 하면은 10억. 두 차례에 걸쳐서 쇼핑백에 5억씩 2번. 그럼 이제 그림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입증할 책임은 특검에게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정황으로 봤을 때는 넥타이만 받아오려고 거기에 한학자한테 가가지고 그 어려운 사중 무슨 이거를 보안을 뚫고 들어가서 했다. 본인은 프리패스했다고 하긴 하던데. 뭐 어쨌든 이거는 저는 좀 믿을 수 없는 거고 뭐 박성태 실장이 얘기했지만은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슈킹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배달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증거를 켜켜이 쌓아놓은 게 결국은 이제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5억 원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이 돈의 이거를 특검이 조금 이미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2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한 번이거든요. 그러면 2월 달에 5억이요? 1억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쇼핑백. 쇼핑백에 최대 5억까지 들어가요. 쇼핑백으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가 말하는 거는 추론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럼 2월 달에는 이거는 대선 중이니까 대선 캠프로 들어갔을 가능성. 3월 달에는 3월 2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이제 9일 날 대선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당선 축하금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윤핵관을 포함해서 그들이 나눠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김건희한테 갔을 수도 있고 수사가 이제 그쪽으로 지금 확대될 가능성. 만약에 그 지금 종이 가방을 2개를 건 의원이 들고 나왔다면은 그 지금 말하는 대로 5억 원씩 들어갔다 하면은 굉장히 무거워요 그거. 그 종이 가방 들고 나올 때 굉장히 그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무거운 거 낑낑대면서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 물론 그 받았을 가능성에 분명히 이제 어떤 그 의혹을 특검이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정교하게 의혹을 입증해야 되는 게 첫째. 우선 지금 그 당시 그 시점에 바로 그날 권성동 의원이 한마디로 그 한학자 여사에 있는 그 가평이죠. 거기에 있었다는 지금 증거가 지금 현재 현출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기지국에 지금 그 기지국에 그때 이제 보통 그 이제 그 신호 잡히는 거 갖고 하잖아요. 그게 그게 보관 기간이 끝나버려 가지고 통일부 쪽에서는 지금 그 권 의원이 그때 그 시점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지금 그 증거를
특검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결정적으로 만약에 정말 그렇게 5억 원이 든 가방 그럼 가방도 물론 모르죠. 수표를 하나씩 넣나? 뭐 하여간 만약에 현금을 그렇게 들고 나오면 그거 당연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리고 둘째 그럼 권의원이 그걸 들었겠는가? 예를 들어 대신 그 윤영호가 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그 당시에 그 경호원이라든가 또 다 본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분명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술이 좀 나와줘야지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거 정확한 게 이제 한꺼번에 두 개를 든 게 아니라 두 번에 찾아갔으니까 한 번씩 한 번씩 한 거고 뭐 그렇긴 한데 무거워요. 무거운 건 맞는데 못 될 정도는 아니고 그거를 권성동에 가평에서 집에까지 그러면은 그거를 들고 갔겠으면 차로 갔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들고 오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이죠. 근데 가평에 간 거는 이미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했고요. 가서 절까지 했다. 그리고 쇼핑백에는 넥타이가 있었다. 얘기했기 때문에 간 거고 사실은 앞서 얘기했지만 CCTV처럼 돈을 받는 장면을 찍힌 건 없으니까 내란 음모는 가끔 롯데에서 CCTV에 찍혀요. 근데 뇌물은 안 찍힙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돈이 빠져나갔냐. 일단 준 사람이 사실은 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을 음해하려고 내가 뇌물 줬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방지해서 법원에서 보는 건 주로 돈이 실제 나갔냐 이걸 보죠. 근데 돈이 나갔잖아요. 이모 재정국장이 돈 나간 사진을 찍어놨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돈을 줬다는 장소와 시간이 일치하냐. 보통 여기서 헷갈리면은 아니구만. 예. 엄격하게 볼 땐 그렇게 해요. 근데 22년 1월 5일 여의도 중식당에 윤영호 본부장이 거기서 줬다고 1억 서포트까지 나중에 메모까지 해놨고 권성동 의원도 가서 만난 적이 있다라고 예.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장소에 있었다면 알리바이가 증명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심이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 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또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면 관봉권 띠지가 지금 나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권성동한테 준 거를 그러니까 1억 원이 여러 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 예. 그림이 다 맞아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건진법사 집에서 관봉권 띠지 이제 있었잖아요. 띠지 묶인 관봉권이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통일교가 굉장히 정권과 유착해서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를 시중은행에서 그 통째로 받아가지고 예. 양측으로 로비를 한 거죠. 하나는 윤핵관 권성동, 하나는 건진법사 김건희 자, 통해서 다 이렇게. 이제 그냥 추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에서 다 띠지가 지금 관봉권 띠지가 발견이 됐다. 그래요. 같은 띠지로 근데 이제 우리 뭐 경찰에 따르면은 네. 관봉권은 지금 증거가 못 돼요. 바로 김정숙 여사가 관봉권이 들어간 돈으로 지금 옷을 샀다는 거에서 우리 경찰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그거를 특수활동비 다시 말해서 국민 세금이라고 지금 입증할 증거가 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지금 그리고 개인 기업한테 뭐 그런 거 줄 수도 있는 거다. 뭐 이런 것도 확보했다고 지금 예.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리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그 경찰의 태도를 볼 때는 예. 관봉권 띠지만으로 지금 알겠어요. 주장할 수가 없다. 예. 저는 거꾸로 말하고 건 아시겠죠? 제 말 뜻이 거꾸로인 건 아마 이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관봉권 띠지가 나면 우리 김준일 평론가처럼 합리적인 의심을 당연히 해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김정수 여사에 대해서도 아. 합리적인 의심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무혐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논리를 적용하자면은 지금 저 건진법사니 권성동이니 저런 분한테도 같은 네. 논리로 이거 그렇게 죄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저는 네. 그렇게 얘기해요.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 띠지 경찰에서 무혐의면서 그 출처를 밝히기가 어렵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사실은 지금도 이 권성동 의원에 간 현금의 띠지 네. 그 이모 국장이 찍어놓은 사진에 있는 띠지와 네. 건진이 통일교로도 받은 관봉권의 띠지가 동일한 걸로 보인다. 네. 라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구속을 못 시키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알겠습니다. 수많은 정황에 예. 이거 하나가 더 얹어지는 자, 거예요. 이제 어쨌든 지금은 다 추론이에요. 수사와 재판이 아, 남았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오늘은 이제 돈 줬다고 줬다고 보이는 쪽에 헤드 한학자 총재가 오늘 소환 조사 출두하거든요. 그러면은 윤영호 본부장은 영장을 쳐서 받아냈어요. 예. 특검이. 그런데 만약에 윤영호 본부장은 한학자 총재 결재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특검은 그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학자 총재도 영장 치는 거 아니에요? 특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신중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군 오산 미군 기지 거기 예. 압수수색한 거랑 교회에 대한 탄압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특검들도 지금 이제 수사를 하는 거를 넘어서 인신 구속을 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통일교 행사에 트럼프가 이제 일기 때 하고 그러니까 낙선했잖아요. 그리고 야인으로 4년간 있었잖아요. 예. 그때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통일교 행사에 3번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 3번 이건 뭐 다 원론 모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베 신조도 보냈어요. 아베 예, 신조로 영상 축하 예, 예. 메시지 보내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범행을 일본에서 아베 그 습격 저격한 사람이 이제 결심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통일교에 그 정도로 네트워크가 강하고 거긴 뭐.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33억 받았어요. 그 3번 한 번 할 때마다 영상 메시지 한 번 보낼 때마다 10억씩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일교하고의 유착 관계가 유착이라기보다는 어느 이런 게 있으니까 되게 신중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구속은 안 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강도 높은 수사는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죠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하나 밀려주면은 예. 지금 바로 그 얘기인데 지금 그 아시다시피 통일교가 또 워싱턴에서 바로 운영하고 있는 핵심이 저 언론이 워싱턴 타임즈예요. 예. 워싱턴 타임즈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예. 뭐 부정선거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는 아마 이제 어떤 우파 인사한테 들었겠죠. 예. 그래갖고 폴라 화이트라고 이제 그 아시다시피 백악관 상주 목사이자 예. 그 대통령의 신앙 일종의 수석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 목사를 수요일마다 독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폴라 화이트한테 물어봤대요. 이제 폴라 화이트가 교회 전문가니까 폴라 한국에서 말이지 교회에 대한 뭐 탄압이 있다느니 뭐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느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라 화이트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지금 대통령이 뭐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탄핵을 당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대선이 있었고 근데 부정선거 시비는 뭐 그렇게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 같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수색이란 거는 뭐 특검의 어떤 혐의 때문에 뭐 했다는 얘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했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한국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듣기로는 폴라 화이트가 그걸 그 대화가 끝나고 그 친분이 있던 워싱턴 포스트 타임스 쪽에도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워싱턴 타임즈. 워싱턴 타임즈는 아시다시피 통일교 조직, 예. 통일교 신문이기 때문에 한국의 통일교 조직에다가 그 이제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세계일보도 통일교하고 연관이 있는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실에도 그게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 그 좀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이래서 그 통일교 쪽 얘기는 그래서 이제 그 정상을 그러니까 영장 앞두고 못 칠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저는 있다는 영장 얘기죠. 친다고 봐요. 네. 당연히 영장 치고 일단 3번 안 나왔잖아요. 아 광고 들어가야 되네요. 예. 광고 보고 영장 치시죠. 예.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에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3부 뉴스 투머치 덕과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를 들었습니다. 광고 듣고 영장 칠 거다고 했잖아요. 광고 듣고 지금 네. 특검 이제 네. 준비하고 그렇죠. 있겠네요, 그럼. 영장은 저는 100% 친다. 예. 이유는 물론 이유는? 이제 트럼프나 이런 게 있지만 특검은 사실 그걸 봐서도 안 되고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서도 안 돼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뭐 저 통일교 단체에다가 뭐 건들지 마라 네, 이런 해도 거? 특검이 그거를 신경 쓸 이유는 전혀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가 병자호란 이유에 굳이 강대국 눈치를 보면서 내치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뭐 한학자 총재가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딸이다. 그럼 또 물을 거예요. 약간 신경 쓰이겠죠. 근데 독생녀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영장은 무조건 치고 네. 또 하나 죄질이 크잖아요. 일단 당원 약 3만여 명. 이건 윤영호 본부장이 문자에 나온 건데 3만여 명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서 국민의힘 경선을 왜곡시키려고 했고 예. 그리고 1억 일단 확인된 거. 그다음에 쇼핑백 2개를 통해서 대외협력기금 캄보디아 차관이 원래 7억 달러에서 2번에 거쳐서 30억 달러까지 차관 한도라는 건 이게 마이너스 통장 네. 한도 같은 거죠. 갖다 쓰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때 30억 달러까지 늘었어요. 그러면 이런 돈을 써서 그런 걸 늘리는 이런 걸 어떻게 죄를 묻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또 정치적으로도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이제 지인이 예전에 판사 배석 판사가 통일교 변호인으로 찾아갔잖아요. 네, 맞아. 영장 안 친다? 민중기 특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그럼요. 예. 그게 오히려 패착이에요. 오히려 그 몇 명이 또 찾아가서 오광수 전 민정수석도 갔고 예. 근데 여기서 영장 안 치면 특검은 욕을 뒤지게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치는 거고 안 나올 땐 안 나오더라도 친다. 그렇죠. 근데 발부가 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거는 저는 발부될 가능성도 꽤 크다고 봐요. 이미 나오라고 소환 일자를 3번이나 줬는데 안 나오고 오늘 이제 나간다고 하잖아요. 물론 뭐 통일교가 종교계에서는 사이비로 이제 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30만 국내 신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의 교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그런 죄질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또 거의 천정궁은 예. 하나의 요새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증거인멸과
도주라기보다도 그냥 숨어 있는 그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발부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자, 한학자 여사 쪽 얘기 들어보니 한학자 여사 그 밑에 뭐죠 관리하는 쪽 얘기 들어보니까 심장 수술을 최근에 받았다고 해요. 스템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심장이 나빠서 이제 쭉 그 수술 기다리다가 그동안 이제 불응했다는 것이고 수술이 끝나고 이제 예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출석을 한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과연 그러면 정말 그런 그 시나리오를 윤영한테 보고 받고 그렇게 해라고 지시를 했는가? 이 부분을 특검이 이제 어떻게 입증할지. 윤영호는 굉장히 그게 이제 진술한 거고. 그렇게 진술이죠. 일방적인 진술이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그리고 둘째는 일방적인 진술 플러스 그 상대방의 이제 입장, 앤드 그리고 물증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마 상대방인 한학자 여사는 당연히 부인할 것이고. 그건 독자 이제 플레이라고 할 거고. 독자 플레이라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학자 여사 뭐 그 아까 말한 그 한학자 여사 그 이른바 궁궐 거기서 아침에 이제 뭐 티타임 하면서 간부들하고 뭐 간단히 이제 얘기를 주고 받는데 뭐 진행 뭐 저희 뭐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면 뭐 그래 잘해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럼 그런 과정에서 그 시나리오를 보고를 받고 아 그래 그거는 그 확실하게 뭐 돈을 집행을 하고 뭐 어쩌고 또 신자를 얼마 정도 거기다가 좀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제일 좋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물증을 좀 잡아야 될 것이고 참고로 통일교 쪽 입장은 지금 3만 명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이 통일교하고는 직접 직접 조직은 아닌 UPF라는 그 유관 단체의 그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약 3천에서 6천 명 정도가 들어가게 했는데 지금 윤영호가 이제 윤영호 씨가 그 권성동한테 성과를 부풀려서 보고하는 그런 상황에서 3만 명이라는 숫자가 과장돼서 나온 것이다. 그게 통일교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 영장 네. 친다? 저는 한학자 여사의 경우에는 영장을 칠 가능성이 이제 칠 수 있는 그런 물증을 검찰이 과연 어느 정도 확보했을지 그래요? 그게 상당 아니면 이건 있겠죠. 증거인멸 시도라든가 도주 우려 뭐 이런 쪽으로 갈지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물증 자체는 저는 굉장히 입증이 그래서 결론 그렇습니다. 친다 안 친다? 저는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상당히.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한테는 요 이슈 마지막 다른 거 물어봐야죠. 예. 아까 이제 피범벅 권성동 의원이 국민은 피범벅 될 거라고. 이게 사실은 구속 버전, 기각 버전 두 개 준비하고 대부분 이렇잖아요. 예. 구속됐을 경우에 이제 SNS에 보장을 올리는 거고 기각됐으면 서울구치소 앞에서 딱 멋있게 얘기를 했겠죠. 어쨌든 첫 문장이 그거거든요.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 때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입니다. 이거잖아요. 이게 권성동 의원 개인으로 끝날 거로 보세요? 아니면 이 파장이 뭐 이 사건, 뭐 다른 사건은 뭐 별건이니까 그렇치고 이 사건으로 이게 권성동 의원 타고 당시 다른 핵심 의원들 타고 국민의 전체를 그냥 쑥대바람 만들 것으로. 근데 이게 개인으로 딱 끝나고 특검이 접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와 너무 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박선재 실장이 짧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큰 갈래로 보면 하나는 이제 정당법 위반, 대선을 앞두고 대거 가입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당대회 당대표 전당대회 앞두고 가입한 거 이거 정당법 위반 이거 한 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압수수색 영장에 통일교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는데 국민의힘 시도당에 2억 1천만 원을 기부를 했다. 이것도 뇌물성 대가다. 이것도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압수수색 영장에 넣어놨는데 이거를 수사를 안 할 거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쇼핑백으로 받아온 걸로 추정되는 그 돈들은 그럼 지금 어디에 있고 누가 먹었냐. 이것도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권성동 의원만 하고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번에 통일교 명부하고 당원 명부하고 지금 대조해 보겠다라고 압수수색 하다가 지금 저항으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지금 수사 그러면 이제 진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등등등을 해서 만약에 여기서 권성동 의원으로 끝나면은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냄새만 요리한다고 냄새만 잔뜩 풍겨놓고 나온 거는 무슨 뭐 엄청나게 중화요리집에 최고급 요리가 나올 것처럼 했더니 짜장면하고 단무지 하나만 나온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은 이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가. 이 정도 갔으면은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다. 지금 게다가 특검법 연장까지 됐잖아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는 저는 국민의힘 본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야 나를 철저히 방어해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크게 다칠 거야. 이 얘기를 말에 하고 싶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우리 당은 단합과 결결을 잘 이겨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해 볼 사람 이 사람입니다. 나경원 의원. 이제 패스트 트랙 이걸로 이제 6년 만에 1심 결심 공판이 열렸어요. 정확히 기소 후에 5년 8개월. 검찰의 징역 2년을 구형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국회법 위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회법 위반은
500만 원 이상이면은 배치 날라는 거잖아요. 국회 선진화법은 500만 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 금지입니다. 예. 그리고 일반 사건은 이제 금고 이상. 어쨌든 국민의힘은 좀 과하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요거 검찰의 구형과 선고 예상. 근데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가 몸싸움 하지 말고 말로 싸우자. 예. 대신 그냥 한 명이라도 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다수제로 했을 때 해서 막 밀어붙이는 그런 건 안 하겠다라는 게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다른 말씀하신 대로 금고 이상이면 피선거권 금지인데 국회 선진화법은 500만 원.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이죠. 그런 거는 정치인들이 이런 건 꼭 지켜라 해서 더 엄격하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거를 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더 좀 문턱을 낮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구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원내대표로서 나경원 의원이 주도했기 때문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에 비해서도 예. 높게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주도했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 주장대로 우리가 이런 일들은 늘 있었어. 예. 예전에 보면 뭐 6탄 정도 있고 날라도 다니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국회 선진화법 이전이에요. 예. 이런 걸 하지 말자고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그리고 2년이나 구형했기 때문에 예. 재판부도 사실 무죄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구형 형량이 약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만약에 여기 지금 보니까 이게 두 가지를 나눠서 구형을 했어요. 징역 1년 6개월, 징역 6개월. 요거는 뭐냐면 징역 1년 6개월은 일반 사건, 일반 형사범이고 요거는 이제 금고 이상 실형이 나와야 배지가 날아가는 거고 징역 6개월 구형한 거는 이거는 국회법. 요거는 벌금 500만 원 이상 나오면 배지가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형을 두 개로 나눠서 한 거거든요. 합쳐서 안 하고. 이게 쭉 보면 지금 실형 구형 받은 사람이 중에서 현역 의원은 나경원 의원 한 명입니다. 예. 김정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그다음 벌금 300만 원 이렇게 구형을 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다 유죄 나오고 만약에요 전제 나경원 의원이 배지 떨어지는 형이 나왔다. 예. 그러면 나경원 의원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당연히. 그건 당연하겠죠. 예. 국민의힘에게도 이게 엄청난 타격이 됩니까? 아니면 배지 하나뿐인데. 아, 이 뭐 정도면. 아니, 국민의힘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죠. 왜냐 국민의힘도 지금 상당히 그 법사위가 전쟁터니까 예. 여전사로 이제 나경원 의원을 내보낸 거 아닙니까? 또 나경원 의원은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정말 불모지인 서울에서 어쨌든 간에 그 동작에서 이번에 또 승리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나름의 입지가 있는 의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타격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예. 또 어쨌든 나경원 의원은 뭐 어쨌든 간에 윤 대통령하고 저 재직 중에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음에도 예. 또 친윤적인 또 행보를 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정말 만약의 경우에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면 당내 지형도에도 상당히 이제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점에서 저지가 이제 구형 자체는 예. 나경원 의원이나 국민의힘한테는 이제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고 둘째 2심과 또 3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상당히 오래 갈 것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 민주당 원칙 민주당의 그 논리에 따라서 앞으로도 나경원 의원은 뭐 나중에 최종적으로 유죄가 나더라도 상당 기간은 원칙을 유지할 것 같다. 예, 자, 예. 그러면 지금 나경원 의원 저 법사위 간사하는 거 이거로 네. 지금 어제 이제 표결 붙여가지고 부결됐거든요. 그러니까 논리 중에 하나는 야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구형도 나왔는데 무슨 간사를 해? 뭐 이런 입장이에요. 이해충돌 얘기를 합니다. 남편 얘기도 나왔고 간사는 민주당이 그냥 해주는 게 맞습니까? 관례대로 아니면은 이 표결해가지고 이제 부결시키는 게 잘한 겁니까? 근데 이제 저는 지난번에 처음에 간사 선임 나왔을 때는 조금 이거를 관례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양비론적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예. 이제는 이거는 나경원 간사 선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편도 판사고 지금 법원장. 법원장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어쨌든 2년이 나와서 곧 11월 중순에 지금 나오잖아요.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법사위에 들어가서 막강한 간사 역할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할 줄 알겠나. 저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란과 그게 있지만은 간사 선임을 철회하는 게 맞겠다. 뭐 국민의힘이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당내 상황이라든지 뭐 강성 지지자들 눈치를 보겠지만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검찰이 구형한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나경원이 타겟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벌금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는 5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이 되면 이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잖아요. 지금 500만 원을 그러니까 구형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전직 의원들이에요. 예를 들면 강효상, 그러니까 징역 6개월 앞에 이거는 형사 사건이고 벌금 500만 원.
뭐 이를테면은 왜냐면 벌금 500만 원 검찰에 구형했다는 얘기는 낮게 나올 수 이거보다 백지는 유지해주겠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사실. 의미도 있고 예. 만약에 500만 원이 나오더라도 이은재 예를 들면은 지금 현역이 별로 500만 원 구형을 한 게 그런데 지금 나경원 당시 황교안 대표도 지금 뭐 징역 6개월 이거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받았지만은 현직 의원은 징역형으로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나경원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 했던 것들이 검찰에 굉장히 안 좋게 봤다. 본인이 반성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왜 공소 취하 안 하냐고 뒤로 거래하려고 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봤을 때 이거는 나경원은 이거는 유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약간 검찰이 좀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봐요. 예, 검찰 개혁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 검찰 소리가 나오죠. 그저딱그 검찰이 법리와 그저 딱 그 증거로 인한 그 죄의 질만 보는 거지. 예. 그 밖에 거를 본다는 것부터가 상당히 지금 만약 근데 저 이건 해설이 잠깐만 이건 맞다면 이제 추론인데 예. 당시에 어쨌든 원내대표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총 진두지휘한 거예요. 황교안 대표보다도 더 높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는 원외고 원외니까 그럼 원내에서 이거를 진두지휘했다라는 거는 이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에 왜 따르면은 만들었냐고 네.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법을. 논리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생각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계속 뭐 뭘 해도 다 정치 검찰의 소설이 탄압이니 하는데 예. 저 뭐지 그 반성도 하나도 안 하고 그 논리에 따르면 검찰이 보면 다 범인이죠. 그런데 지금 저 상대방이 거기 항변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걸 저 뭐냐 더 밑봐갖고는 더 때린다? 내지 무슨 일이 있어도 범위로 만들겠다? 그거는 저 정치 검찰 논리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또 바꿔서 이번에는 이 사람, 야 제일 뜨거운 사람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에서 이제 사퇴 요구가 나와요. 예. 탄핵 얘기도 나오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오늘 아침 뭐 일간지 보니까 주로 이제 내년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이 지방선거에서 저 나가고 싶은 의원들 입에서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한 발언이 나온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어찌 됐건 제가 궁금한 건 대통령실의 진짜 속내가 무엇냐. 예를 들면 강유정 대변인 이거 원칙적 공감 얘기 썼다가 아니다 오독입니다 입장이 없습니다 이로 정리하겠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선을 걷거든요. 박 실장 예. 이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아무 관심이 없다로 정리된 거예요? 아니면 저는 여진이 어제 남아있어요? 우상호 수석이 그 얘기를 하고 바로 뒤에 붙인 얘기가 절제된 표현으로 언어로 얘기를 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논의한 바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게 그냥 딱 한 줄로 사법부에 대한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다. 예. 정무수석이 명시적으로 사실 그 얘기를 하러 내려왔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실 입장은 명확하다. 그리고 분위기를 봐도 그런 분위기가 있대요. 너무 이제 사법이나 검찰 이렇게 가면 예.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정쟁에 휘말리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좀 꺼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도 보안수사권 논란으로 시끄러웠을 때 그건 일단 정부에 맡겨놓으시라. 예. 일단 정부가 해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근데 이번에 특히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만약에 대통령실이 끌려 들어가면 예. 엄청나게 파장이 커지죠. 지지율도 떨어질 수가 예. 있고 그래서 일단 우상호 수석이 어제 브리핑으로 거기서 빠져나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당은 어떻게 하냐. 당은.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두 가지 이유가 붙는데 제가 어제 이제 민주당 한 중진 의원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도 자기도 모르겠다. 도대체 왜 그러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중진 의원도 좀 아유 당이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입장이신가 봐요. 예, 왜 그러냐. 근데 저는 이제 혹시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분이 좋겠어요. 뭐 대선 한 달 남겨놓고 유죄 취지 파기환 소심하면서 본인의 정치 생명을 어떻게 보면 끊으려고도 한 사람인데 안 좋겠죠. 혹시 그런 게 남아서 이게 국가 배드캅 전략인가?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거를 거짓말하는 분은 아닌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냥 이건 사전에 그런 분위기 없이 돌발적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후로 정청래 대표 막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발 예, 사건이에요? 그 몇 명이 그 대다수는 사실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무리하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포션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너무 커졌어요. 조용한 의원들은 대부분 이건 아니다라는 의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몇 명 부신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준비하는 의원들이 강성지층한테 사실 소구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고 정청래 대표는 사실은 지방선거 안 나가죠. 예. 그런데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왕 덧센 특검법 할 때 논란이 있었고 예. 거기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김병기 나쁜 사람. 또 하나
두 번째 반응은 정청래도 나쁜 사람. 공유가 됐었구만. 예. 이게 지지층의 반응이에요. 정청래 대표는 다른 이슈를 던진 거예요. 아 그래서 덮기 위한 거네 그럼 한마디로. 물론 제 해석입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조희대가 모든 그래서 대통령실과 이게 공유가 됐나라는 게 저는 의문이었는데 네. 어제 우상수 얘기도 그렇고 제가 물밑으로 취재한 것도 그렇고 대통령실은 이 상황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아하.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몇몇 강성 의원들만 강성 지지층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게 이제 제 저그 박 분석입니다. 실장의 취재와 분석. 자 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세 분 다 기자셨잖아요. 강유정 대변인 이거 원칙적 공감한다. 이거 진짜 오독한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원칙적 공감하는데 파장이 커지니까 주워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평론가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를 한 그 맥락들을 보면은 예. 처음에 문장이 뭐라고 하냐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요구도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냐면은 이 문장이 좀 주저리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길어. 예 길어요. 이거 그러니까 두 마리 토큰 다 잡으려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라는 거는 아니지만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라는 대통령의 의중, 국민 주권이 최우선이라는 얘기를 또 전달하고 싶었는데 말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쓰기 좋게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딱 이렇게 쓰기 좋게 하니까 이제 오독이라고 30분 만에 와가지고 또 했는데 뭐 기자들 탓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갑자기 예고에 없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심도 없고 이거 논의도 안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당정 관계, 당청 관계를 생각하지 마라. 어제 우정우 수석이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당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입장 좀 물어보지 마. 네. 그러니까 이제 180명이 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 당정 간에 다른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게 뉴 노말이야 이제는.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뭐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를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 근데 이견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통치는 뭐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당정 일치가 돼가지고 하나로 움직이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취지의 얘기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요? 예. 어쨌든 이거는 이제 말려들지 않겠다. 당에서 무슨 얘기를 이것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퇴 요구한 거에 대해서 예. 통실의 입장은 뭐냐 기자의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이런 거 앞으로 물어보지 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해프닝이었고 중요한 거는 예. 당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임성근 판사 이거 녹취록 예. 뭐 나오고 그래서 막 예. 사퇴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당에서 사퇴하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예.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니다라는 건데 알겠습니다. 예, 통해서 통실이 개입하는 건 문제고 결국은 이거는 증거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예. 우상호 정무수석이 스스로 얘기한 거고 강유정 대변인이면 너무 상충됩니다. 아니 논의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대통령의 입이잖아요. 강유정 대변인은 대변인이 뭡니까? 대신 말하는 사람. 대통령 대신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게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파장이 큰 말. 자기도 파장이 워낙 크다고 나중에 느꼈는지 뭐 삭제까지 하고 막 무슨 그건 속기록 같이 그냥 나왔는데 이것만 봐도 대통령의 뜻을 만약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그렇게 막 그냥 자의적으로 얘기했다면 이거는 사퇴감이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하나라도 뭔가 논의나 관심이 있지 않고서야 저런 말을 했겠느냐는 의심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아주 부적절하고 마지막에는 이걸 기자한테 트집 잡는 거는 예. 진짜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다음번에. 알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뉴스투마치. 커밍 순. 예. 뉴스투마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머치 토커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